아직도 망설일 게 남았나 서명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마치 성가신 비즈니스 계약을 마무리 짓는 듯한 태도였다. 그에게 서유아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성공 가도에 놓인 걸림돌, 그의 화려한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장신구에 불과했다. 유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마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함과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유진그룹의 최연소 상무였고 그의 야망은 그룹의 총수 자리를 향해 있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국내 최대 정유사 회장의 딸과 재혼하기로 결심한 터였다. 서유아는 그저 그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서유아 씨 강태준 상무님께서 제시한 조건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선입니다. 위자료는 충분히 지급될 것이며 분쟁 없이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울 겁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유에게는 그저 받아들이는 선택지밖에 없다는 무언의 통보였다. 유아는 시선을 돌려 탁자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결혼기념일에 그녀가 태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받았지만 한동안 잘 사용하는 듯 했다. 하지만 어느새 서랍 속에 처박혔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용도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운명이었다. 만년필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유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그 목소리에 태준은 물론이고 변호사마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태준은 그녀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세우려는 것인가 싶어 비웃음을 흘렸다. 뭐 지금 와서 자존심이라도 부리는 건가?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이 돈이라도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내 이름 석자만 있으면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의 돈도 이 집도. 유하의 말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그 어떤 것도 빚지고 싶지 않았다. 지난 10년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살았다. 그의 성공을 위해 그림자처럼 내조했고 그의 기분에 맞춰 웃고 우는 인형이 되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만년필 뚜껑을 열고 서류 위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유하, 또박또박 힘있는 필체였다.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명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집에서 그녀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결혼 전 가져왔던 낡은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책 몇 권과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정말 이대로 나가겠다고 후회하게 될 거야. 태준이 경고하듯 말했다. 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 유아는 언제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자였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 그런 그녀가 이토록 단호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느껴졌다. 유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후회는 아마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에는 어떠한 악이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독히도 차가운 사실의 나열처럼 들렸다. 그 순간 태준은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섬광을 보았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맹수가
마침내 깨어나는 듯한 서늘하고 예리한 빛이었다. 하지만 오만함에 눈이 먼 그는 그 빛의 의미를 애써 무시했다. 그는 곧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었다. 서유하라는 여자는 그의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내야 할 과거일 뿐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유아의 심려는 완벽한 재가 되어 흩어졌다. 태주는 잠시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샴페인을 터뜨릴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한편 낡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펜트하우스를 나선 유아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영혼은 텅 비어버린 여자. 그녀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 서유아는 없었다. 그녀는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를 묻는 기색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낯선 호텔의 이름을 말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도 의지할 가족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난 듯 단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택시 창밖으로 자신이 방금 걸어 나온 화려한 건물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유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꺼두었던 전화기였다. 전원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다. 대부분은 그녀의 안부를 묻는 지인들의 연락이었지만 그 중에는 의외의 발신자로부터 온 메시지도 있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표님. 짧은 메시지를 확인한 유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지었던 그 어떤 미소와도 달랐다.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는 자의 결의와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쟁취하려는 자의 자신감이 담긴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강태준은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그는 틀렸다. 그녀는 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유진그룹의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배신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였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그저 순진한 아내를 연기하며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설계도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이혼은 그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호텔에 도착한 유아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어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수년간 그녀의 비밀을 담아온 기계였다. 노트북을 켜자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무장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새장 속에 가둬두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몰랐다. 그 새장은 그녀에게 세상을 내려다보며 칼을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는 것을. 이제 새장 문은 열렸고 오랫동안 날갯짓을 잊었던 새는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과 냉정한 논리에 기반한 거대하고 정교한 전쟁이 될 터였다. 그녀는 밤늦도록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화면 속에는 강태준의 사진이 있었다. 오만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유아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것은 고작 10년의 시간이지만 내가 당신에게서 앗아올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이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 속으로 차갑게 스며들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새로운 전설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서유아는 저 불빛 아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의 서유아는 저 불빛들을 모두 자신의 발 아래 둘 것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결혼 반지를 꺼내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반지는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놓고 호텔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여의도의 한 작은 오피스 건물이었다. 오라클 컨설팅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사무실. 그곳에는 이미 2명의 사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대기업의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나온 회계사였고, 다른 한 명은 천재적인 해커였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다. 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상황은 어떻죠? 그녀의 질문에 회계사가 차트를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예상대로입니다. 유진그룹의 자회사 유진케미컬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강태준 상무가 주도하는 해외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서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실은 이미 유아가 쳐놓은 덫에 한 발을 들여놓은 사냥감에 불과했다. 유아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첫 번째 목표를 지시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보죠.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혼 후 완전히 달라진 그녀.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수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그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터였다. 그 후회는 그의 오만한 인생에 내려질 가장 가혹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혜성처럼 나타난 신생 M&A, 컨설팅 펌 오라클 컨설팅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몇 건의 인수합병을 성공시키며 단숨에 업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이끄는 대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이름은 헬레나. 그게 전부였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철저히 베일 뒤에 가려진 존재였고 오직 압도적인 결과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업계 사람들은 그녀를 그림자 속의 설계자라고 불렀다. 그녀의 전략은 날카로운 칼처럼 정교했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한 번 목표로 삼은 기업은 반드시 무너뜨렸다. 그녀의 등장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정글에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최근 오라클 컨설팅에 의해 적대적 인수를 당한 한 중견기업의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약점 숨겨진 부채, 심지어 임원들 간의 불화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 소문의 중심 오라클 컨설팅 사무실은 여의도의 마천루들 사이에 자리한 작고 효율적인 공간이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한 인테리어는 이곳 사람들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의 가장 깊숙한 곳 회의실에서는 한 여자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유진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를 띄워놓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베일의 쌓인 대표 헬레나이자 과거를 지운 여자 서유아였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는 날렵한 단발로 바뀌었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을 연상시키던 부드러운 원피스는 활동적인 비즈니스 정장으로 대체되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냉철한 지성이 흘렀고 과거에 공허했던 눈빛은 이제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서유화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이다. 회의실에는 그녀 외에 2명의 남녀가 더 있었다. 한 명은 날카로운 인상의 회계사 민준서였고 다른 한 명은 자유분방한 옷차림의 천재 해커 고은별이었다. 민준서는 한때 유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일하다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 쫓겨난 인물이었고 고은별은 거대 권력의 위선에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정의로운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한 젊은 천재였다. 유아는 이혼 후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냈다. 유진그룹은 거대한 성체와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는 부패와 탐욕으로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죠. 우리는 그 균열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유하가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유진 케미컬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유진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로 겉보기에는 건실해 보였지만 실상은 강태준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민준서가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덧붙였다. 대표님 말씀대로입니다. 유진케미컬은 최근 무리하게 해외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차입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실제 가치보다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차액은 고스란히 강태준 상무와 그 측근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계장부상으로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지만요.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조용히 모아온 정보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석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성공에 취해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이제는 그룹의 자산을 제 것처럼 빼돌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범죄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특히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였던 서유아는 영원히 모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 해외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한 의혹을 시장에 퍼뜨려 유진 케미컬의 주가를 흔들어야 합니다. 유하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실렸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망치질이었다.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해커인 고은별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언론사와 투자 커뮤니티에 익명의 정보원인 것처럼 접근해서 관련 데이터를 조금씩 흘리는 건 문제없어요. 저희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절대 남기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의혹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에게는 방화벽을 뚫는 것보다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다. 유아는 두 사람의 보고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낮에는 오라클 컨설팅의 대표로서 다른 의뢰들을 처리하며 자본과 명성을 쌓았고 밤에는 유진그룹을 분석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잊고 새로운 삶에 취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분노를 다스리고 냉정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준서 씨는 유진 케미컬에 숨겨진 부실 채권을 매입할 준비를 해주세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싼 값에 채권을 사들여 최대 채권자 중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유하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그녀는 단순히 유진을 공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실리까지 챙길 생각이었다.
이것은 복수극이자 그녀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비즈니스이기도 했다. 민준서는 감탄 어린 눈빛으로 유하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경영자들을 만나봤지만 유하처럼 치밀하고 대담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 이 전쟁을 준비해온 노련한 장수 같았다. 그녀가 과거 유진그룹의 안주인으로 살며 온갖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고 그 변화의 깊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은별이 모든 세팅을 마치고 유하를 바라보았다.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스크린 속 유진그룹의 로고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그들을 내려다보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이름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 그들은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모인 사냥꾼들이었다. 유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 밤의 냉기가 떠올랐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강태준의 경멸 어린 눈빛, 모든 것을 잃고 낡은 트렁크 하나만 들고 나와야 했던 비참함. 그 기억들은 그녀를 주저앉게 하는 대신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시작하죠.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한마디가 떨어졌다. 그 말을 신호로 고은별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전파가 여의도 증권가를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진 케미컬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가장한 독이 든 편지였다. 아주 작은 의혹의 씨앗이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과 탐욕을 자양분 삼아 거대한 독초로 자라날 씨앗이었다. 유아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저 빌딩 숲 어딘가에 강태준이 있을 것이다. 그는 아마 오늘도 성공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거나 새로운 아내와 함께 사교계의 찬사를 즐기고 있을 터였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을 위해 산 것이었다.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새싹을 보며 그녀는 무너진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다짐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녀 자신을 앗아가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억압하던 굴레를 스스로 부숴준 셈이었다. 오라클 컨설팅의 헬레나는 그렇게 탄생했다. 과거의 상처와 눈물을 양분 삼아 피어난 차갑고도 아름다운 복수의 화신.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토대에 첫 번째 지진이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지진의 진원지는 바로 강태준이 가장 하찮게 여겼고 가장 완벽하게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전안에 서유하였다. 강태준은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화려한 파티의 중심에는 바로 그가 있었다. 그의 옆에는 새로운 아내이자 JNB 정유 회장의 딸인 오세린이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한층 더 격상시켜주는 최고의 액세서리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강 상무님, 이번 유진 바이오의 신약 개발 성공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역시 유진그룹의 차세대 리더답습니다. 한 대기업의 회장이 다가와 아첨 섞인 칭찬을 건넸다. 태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롭게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유진그룹은 제 손에서 더욱 위대해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침없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6개월 전 자신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과거를 도려낸 것을
다시 한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서유하. 그 이름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룩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런 화려한 세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다. 그의 야망을 이해하지도 뒷받침해주지도 못하는 답답한 존재.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오세린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였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그의 비서가 굳은 얼굴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상무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좋은 분위기를 깨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비서를 따라 한적한 테라스로 나갔다. 무슨 일이야? 사소한 일로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죄송합니다. 유진 케미컬 주가의 이상 동향이 감지되어 보고드립니다. 해외 프로젝트 수익성에 대한 악성 루머가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매도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그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뜬 소문에 흔들릴 유진이 아니야. 어디서 돈 좀 벌어보려는 하찮은 개미들의 발악이겠지. 무시해. 이런 일로 다시는 나를 찾지 마. 태주는 단칼에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에게 유진 케미컬의 작은 주가 변동 따위는 성가신목이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거대한 코끼리가 모기 따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모기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익명의 정보지가 퍼뜨린 작은 루머는 어느새 공신력 있는 경제 채널에서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유진 케미컬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강태주는 그제야 시타의 심상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임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재무팀장이 스크린에 띄워진 가파른 하락 곡선을 가리키며 보고했다. 루머가 확산되면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빌린 대규모 차입금의 상환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적극적인 해명과 주가 방어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태주는 차가운 얼굴로 보고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어설픈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장난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냈나? 우리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내부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의 눈빛이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을 날카롭게 훑었다. 아직 배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몇몇 소규모 투자펀드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최근 업계에 나타난 오라클 컨설팅이라는 곳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 임원의 말에 태주는 처음 듣는다는 듯 되물었다. 오라클 컨설팅 뭐 하는 곳이지?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된 신생 펌입니다. 대표가 베일에 쌓여 있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 처리하는 딜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설명에도 태주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누가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는가에 대한 분노만이 들끓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시기하는 경쟁 세력의 소행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야.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던졌다. 그는 서유아를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아직 자신의 아내였다면 이럴 때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그의 기분을 맞춰주려 했을 것이다. 아무런 능력도 도움도 되지 않지만 그저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의 위안거리가 되어주었을 여자. 그는 자신이 그녀를 버린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서유아가 지금쯤 어디서 초라하게 살고 있을지를 상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위자료도 거부했으니 아마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신을 떠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녀는 한 점 먼지보다도 미미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바로 그 먼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오라클 컨설팅 사무실. 유하와 그녀의 팀원들은 유진그룹의 회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고운 별이 유진그룹의 보안망을 우회해 빼낸 회의록이었다. 예상대로네요. 강태준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외부의 경쟁자나 내부의 배신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할 겁니다. 민준서가 분석하며 말했다. 유하는 차분하게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 속 강태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반응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드든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 그의 분노 조절 장애 위기 상황에서 아랫사람을 탓하는 그의 비겁함까지. 10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그의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곧 무리수를 두게 될 겁니다.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섣불리 주가 방어에 나설 거예요. 우리는 그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유하의 목소리는 마치 체스 마스터가 다음 수를 예고하듯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며칠 후 유하의 예상대로 강태준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유진 케미컬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근거 없는 루머이며 회사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역설했다. 심지어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사재를 털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시장은 그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잠시 안정을 찾는 듯했다. 주가 하락세도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유하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자신의 돈을 쏟아부어 주가를 방어하는 바로 그 타이밍. 유하는 민준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은별 씨가 가지고 있던 2차 자료를 시장에 푸세요. 그녀의 지시는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강태준의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시장에는 유진 케미컬의 회계장부가 조작되었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증거들이 익명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은 더 큰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주가는 이전보다 더욱 맹렬한 속도로 곤두박질쳤다. 첫 번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틈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감히 누가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게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는 여전히 분노했지만 그 분노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불안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반드시 찾아내서 내 손으로 찢어버릴 거야. 강태준이 섣부른 방어에 나섰다가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동안 서유하는 그림자 속에서 고요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거대한 전장을 내려다보는 지휘 통제실과도 같았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유진 케미컬의 주가 폭락 관련 뉴스에 실시간 전파 속도 투자자들의 반응을 낱낱이 분석하며
끊임없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그린 그림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였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유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정보를 설계했다. 고은별은 특정 성향의 경제부 기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자료를 흘렸고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는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가짜 매도 후기를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보이지 않는 손은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교묘하게 이끌었고 시장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다. 강태준은 지금 패닉 상태일 겁니다. 아마 비상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주가를 방어하려고 할 거예요. 민준서가 예측했다. 그의 말에 유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유진그룹의 여러 임원 프로필이 떠 있었고 그중 박상진 이사의 사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대학 선배로 능력보다는 충성심 하나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강태준에게는 비상 연락망이 있어요. 공식적인 회계 라인을 거치지 않는 박상진 이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죠. 제가 아는 강태준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그 돈에 손을 댈 겁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능한 사람이 바로 박 이사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남편의 비밀 금고 위치까지 알려준 셈이었다. 유하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매일 아침 폭락한 주가로 하루를 시작했고 쏟아지는 비난과 의혹에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의 새로운 아내 오세린의 반응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위로 대신 냉정한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이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나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아세요? 그녀의 말은 그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사랑이 아닌 필요에 의해 그녀와 결혼했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자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을 느꼈다. 결국 유하의 예상대로 강태준은 박상진 이사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자금은 충분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를 원래대로 되돌려놔. 증권사 여러 곳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최대한 티나지 않게 주식을 매입해. 이건 자네와 나 둘만 아는 일이야. 그의 지시는 명백한 시세 조종 행위였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 내용은 고은별의 감시망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었다. 고은별은 박상진 이사의 스마트폰에 미리 심어둔 스파이웨어를 통해 그들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감청하고 있었다. 월척이네요, 대표님. 멍청하게도 자기들 입으로 범죄를 자백하고 있어요. 고은별이 녹취 파일을 재생하자 회의실에는 강태준의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녹취를 들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증거가 강태준의 목에 밧줄을 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박상진 이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유진 케미컬의 주식은 바닥을 모르고 사들여졌다. 덕분에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듯 보였다. 강태준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했다. 바로 그 순간 유아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오라클 컨설팅의 이름으로 유진 케미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언론사에 배포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진 케미컬의 부실 경영 실태와 회계 조작 의혹을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동시에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체불명의 루머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분석 보고서의 등장은 사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투자자들은 유진그룹의 자체적인 해결 능력을 완전히 불신하게 되었고 외부 전문가인 헬레나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손으로 불을 끄려다 오히려 기름을 붓고 부채질까지 한 꼴이 되어버렸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헬레나 도대체 어떤 년인데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는 당장 오라클 컨설팅과 헬레나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유한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후였다. 그녀의 신원은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허점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존재했지만 그 영향력은 태풍처럼 거대했다.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던 강태준은 치명적인 실수를 연이어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임원들을 해고했고 오직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예스맨들만 곁에 두었다. 그의 독단적인 경영은 회사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오만함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독이었다. 그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한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강태준의 몰락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결정에 그저 순종하기만 했던 무력한 자신. 그녀는 강태준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과거의 자신에게서 완벽하게 벗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이자 그녀 자신의 구원이기도 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달력에 머물렀다. 며칠 뒤는 그녀와 강태준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잠시 스쳤다가 사라졌다. 이제 그런 기념일은 그녀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전쟁의 승패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호출했다. 강태준이 시세 조정에 투입한 자금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입니다. 그녀가 화면에 새로운 타겟을 띄웠다. 그것은 유진 케미컬이 아닌 그룹의 또 다른 핵심 계열사였다. 유진 케미컬을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증거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유진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민준서와 고은별은 그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증거는 너무나 완벽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녀가 언제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손에 넣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서유한은 이제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지배하는 경외심마저 들게 하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거대한 제국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그룹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서유아가 던진 두 번째 돌은 조용했던 호수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유진 케미컬의 위기는 이제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졌고 주주들의 원성과 채권단의 압박이 매일같이 강태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독단적인 결정과 연이은 실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이사회가 칼을 빼들었다. 특히 강태준의 장인이자 JNB 정유의 오 회장은 더 이상 사위의 무능함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그 자리에서 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위기를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네.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오라클 컨설팅을 고용하는 수밖에 없어.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박했다. 말도 안 됩니다. 굴욕적으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하지만 그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 회장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을 잘랐다. 자네에게 맡긴 결과가 바로 지금 이 꼴이야. 더 이상 그룹 전체를 자네의 오만함 때문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오라클 컨설팅의 영입을 결정했다. 며칠 후 유진그룹의 최고층 회의실. 무겁고 침통한 공기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로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감히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외부 컨설턴트를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지막이 알렸다. 오라클 컨설팅 대표님 들어오십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먼저 민준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 수트를 입은 그녀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새로 떠오른다는 컨설팅 펌의 대표, 아마도 해외 유학파 출신의 독하고 능력 있는 여자겠거니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의 길을 꺾고 주도권을 빼앗아올 궁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다가와 회의실의 밝은 조명 아래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강태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충격. 그의 앞에 서 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저 여자는 그가 벌레처럼 하찮게 여기고 내버렸던 전 아내 서유하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고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라클 컨설팅의 대표 헬레나입니다. 유하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강태준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다른 임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은 태준을 스쳐 지나갔지만 단 한순간도 그에게 머무르지 않았다. 그 완벽한 무시가 태준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태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서유하가 어떻게 여기에 오라클 컨설팅의 대표 헬레나가 서유하라고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바로 그녀였다는 말인가.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유하의 모습은 끔찍할 정도로 현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유하가 아니었다. 그의 그늘에 가려 희미하게 존재하던 순종적이고 나약했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여자는 날카로운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완벽한 타인이었다.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가 숨기고 있던 진짜 모습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유아는 곧바로 준비해온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현재 유진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유동성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잘못된 경영 판단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우며 강태준이 저지른 실책들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의 분석은 송곳처럼 정확했고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치 유진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었다. 강태준은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제시하는 모든 데이터와 증거들은 그가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왕국에서 자신이 버린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심판받고 있었다. 오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유하의 능력에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이 위기를 해결해줄 구원투수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오 회장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훌륭하군요, 헬레나 대표. 과연 명성대로입니다. 프로젝트의 정원은 대표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강 상무는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헬레나 대표의 지시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그 선언은 강태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회사에서 완벽하게 배제되고 심지어 전 아내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그는 유하를 노려보았다.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아는 척해주기를, 이 모든 것이 끔찍한 복수극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유하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 텅 빈 공간에 유하와 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하, 당신,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의 빛이 뒤섞여 있었다. 유하는 그때까지 들고 있던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부터 유진그룹의 모든 경영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준 상무님.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 한국 이름 대신 헬레나 대표라고 불러주시죠. 공과 사는 구분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이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유하는 뒤돌아섰다. 그녀의 등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남기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태준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신이 내버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은 후회가 쓰나미처럼 그의 온몸을 덮쳤다. 다음 날부터 유진그룹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유아와 오라클 컨설팅 팀은 그룹 본사 30층에 임시 사무실을 꾸렸고 그곳은 순식간에 그룹의 새로운 심장부이자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 유아는 출근 첫날 이사회가 부여한 정원을 휘둘러 강태준이 결제하던 모든 업무 라인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강태준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왕국에서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다. 유아가 내놓은 구조조정안은 가혹할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여러 신사업들을 비수익 자산으로 분류하여 즉각적인 매각을 지시했다. 또한 그의 수족 역할을 하던 무능한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모든 계열사의 투명성을 강화한 회계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사실상 강태준의 지난 과오를 모두 들춰내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이사회는 그녀의 제안에 경악했지만 반대하지 못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녀가 제시한 청사진은 유진그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그들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그녀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게임의 판은 이제 완전히 유하의 손안에 있었다. 그녀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다른 모두는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 플레이어일 뿐이었다.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난 강태준은
무력감과 굴욕감에 몸부림쳤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유하를 찾아갔다. 어떻게든 그녀와 단둘이 대화하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섰다. 유아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 둘러싸여 있었다. 태준을 발견하고도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고개를 들었을 뿐 그녀의 눈빛은 마치 복도를 지나가는 낯선 직원을 보는 듯 무심했다. 태준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하야, 아니 서유아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유하야라는 과거 그들이 부부였을 때 사용했던 애칭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랐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기로 했다. 정말 당신이 맞았어. 내가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런 방식은 너무 잔인하잖아. 우리 사이에 그래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하지만 유하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강태준 상무님, 지금 공적인 업무 공간에서 사적인 감정을 언급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군요. 저와 상무님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닌데요. 그녀의 냉정한 대답은 태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그가 알던 서유아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과거의 감정 따위는 한 점의 가치도 없어 보였다. 유아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그에게 내밀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있다면 이거나 보시죠. 작년에 상무님께서 직접 결제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할 때 이 사업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통로라는 걸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님션데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 그의 비밀들까지 전부. 그는 그녀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저는 유진그룹을 살리기 위해 고용됐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은 당연한 절차죠. 만약 상무님께서 그 썩은 부분에 해당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아직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요. 그녀의 말은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물러났다. 복도에 홀로 서서 그는 깨달았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나 미련 같은 감정에 휘둘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그녀가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되었는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다음 날 강태준은 국내 최고의 정보 업체를 은밀하게 고용했다. 그는 서유아의 지난 6개월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확신했다. 분명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마도 유진그룹의 적대적인 다른 대기업 총수나 외국계 거대 자본이 그녀를 앞세워 그룹을 집어삼키려 하는 것일 거라고. 하지만 며칠 뒤 그가 받아본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보고서에는 그 어떤 배후 세력도 숨겨진 남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고서는 서유아라는 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는지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후 받은 위자료 한 푼 없이 결혼 전 모아두었던 작은 자금으로 오라클 컨설팅을 설립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던 기록 대기업의 부조리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민준서와 고은별을 직접 찾아가 삼고초려 끝에 설득했던 일화, 그리고 업계의 무시와 냉대를 이겨내고 오직 실력 하나로 지금의 명성을 쌓아 올린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변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오로지 그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녀에게 이 정도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생활 중 그녀가 가끔 경제신문을 읽으며 던졌던 날카로운 질문들. 그가 추진하던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던 그녀의 조언들. 그는 그 모든 것을 여자가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무시하고 핀잔을 주었었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원래 그녀 안에 존재했던 것이었다. 단지 자신이 그녀를 자신의 틀 안에 가두고 그녀의 날개를 꺾어버렸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먼 장님이었는지를, 얼마나 오만한 바보였는지를 깨달았다. 후회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들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던 여자. 그는 그 미소를 자신의 손으로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을 씌워주었다. 그는 괴물을 증오했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괴물을 만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후회의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유아가 유진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강태준과 이사회는 그녀가 회사를 살리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다. 재무적인 복수는 그녀의 거대한 계획에서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부패한 제국의 완전한 붕괴와 그에 합당한 정의의 심판이었다. 오라클 컨설팅 사무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유한은 팀원들 앞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마지막 패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녀가 강태준의 아내로 살며 비밀리에 수집하고 정리해온 거대한 비자금 장부의 원본 파일이었다. 거기에는 유진 케미컬의 비자금은 물론 정관계 로비, 불법 토지 개발 사업 등 강태준과 그의 세력이 저지른 온갖 추악한 범죄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금융통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청소를 시작할 겁니다. 유아가 선언했다. 민준서는 장부의 규모와 치밀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유진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탄입니다. 고은별 역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혀를 내둘렀다. 데이터를 대조해보니 장부의 모든 내용이 실제 계좌 거래 내역과 정확히 일치해요. 완벽한 증거예요. 유하의 계획은 단순히 이 자료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싶었다. 그녀는 고은별에게 지시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 즉 강태준이 직접 정부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담긴 자료만을 따로 추려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게 했다. 그리고 그 파일은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색에 보내줬다. 그녀가 선택한 검사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진욱 부장검사였다. 그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동시에 유한은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는 로비 리스트의 일부를 흘려 여론에 불을 지폈다.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압박이 동시에 강태준의 목을 조여오도록 설계한 완벽한 이중 포위망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김진욱 검사는 익명의 제보 메일을 처음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였다. 그는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유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며칠 후 평온했던 유진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회장실과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 그리고 서버실을 동시에 급습했다. 그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결제 서류 등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압수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언론사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수사관들이 그의 개인 금고까지 열어젖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관리해왔던 정관계 인맥들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했다. 강 상무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언론이 연일 유진그룹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하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그를 비호해주던 뒷배들도 모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까지 이 진흙탕 싸움에 끌려 들어갈 것을 두려워했다. 강태준이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제국은 이제 안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태준의 측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지시로 비자금을 관리했던 박상진 이사는 매일 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며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검찰에 협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넘겼다. 배신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때 강태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만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패의 카르텔은 신뢰가 아닌 탐욕으로 엮여 있었기에 위기가 닥치자 너무나도 쉽게 와해되었다. 강태준은 이제 완벽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도 서유아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오라클 컨설팅의 대표로서 경영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오히려 위기에 빠진 회사를 수습하는 유능한 해결사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아무도 이 모든 사태를 설계한 사람이 그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뉴스를 통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강태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 혐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한 통쾌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의 표정은 이내 다시 차갑고 평온해졌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 뒤 마침내 강태준에게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업의 위기가 아닌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개인적인 파멸의 신호탄이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만들어낸 부패의 심연이 이제 그를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검찰 소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강태준은 생애 최악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그를 돕던 동료들은 모두 등을 돌린 후였다. 사면촉에 몰린 그의 머릿속에서 마침내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방어 대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서유아를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결심을 했다. 그는 생각했다.
서유아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정의로운 해결사라는 대중적 이미지뿐이라고. 그 이미지를 더럽히고 그녀의 평판을 무너뜨린다면 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과거 돈으로 매수해두었던 비윤리적인 취재로 업계에서 퇴출당한 타블로이드 기자 한 명을 비밀리에 만났다. 내가 주는 정보대로 기사를 써. 최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오라클 컨설팅의 헬레나 대표 그녀의 실체는 사실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에 불과하다고. 그녀가 기업 사냥꾼처럼 유진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사적인 원한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다른 기업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정보를 빼냈다고 말이야. 그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 중 있었던 사소한 일들까지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럴듯한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연예 매체를 통해 단독 유진그룹 사태의 설계자 헬레나 대표의 충격적인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강태준이 꾸며낸 이야기 그대로였다. 서유아는 순식간에 유능한 컨설턴트에서 남성 편력을 이용해 기업을 파괴하는 판무 파탈로 둔갑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처음에는 유아를 응원했던 대중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보가 너무나 극적이었기에 그 이면에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쉽게 현혹된 것이다. 유진그룹 이사회조차 동요하며 그녀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강태준의 마지막 카드는 예상외로 효과를 발휘하는 듯 보였다. 오라클 컨설팅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민준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소리쳤다. 이건 명백한 인격살인입니다.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고은별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유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에선 유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혹감이 아닌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모든 게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녀의 말에 팀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상대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길을 택할 줄 알았어요. 그가 이 더러운 카드를 꺼내들 때까지 저는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강태준의 이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그녀에게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주었다고. 대중의 모든 관심이 바로 지금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진실을 밝힐 가장 극적인 타이밍이 온 것이다. 은별 씨 준비한 파일을 전송하세요. 검찰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는 겁니다. 단 한 곳도 빠짐없이. 그녀의 지시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라는 명령이었다. 고은별은 비장한 표정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유하가 수년간 정리해온 엑스페일의 완전판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거기에는 강태준의 개인 비리를 넘어 그가 뇌물로 관리해온 정계재계, 법조계 유력 인사들의 실명과 그들이 받은 뇌물의 액수 날짜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모든 언론사의 속보 알림이 국민들의 휴대폰을 울렸고 정규 방송은 중단된 채 유진그룹 게이트에 대한 특별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한 기업의 비리 스캔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 스캔들이자 사회 스캔들이었다. 강태준의 이름 옆에는 이제 내로라 하는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심지어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이름까지 오르내렸다. 파일의 이름이 언급된 유력 인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파일에 함께 첨부된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비밀 회동 녹취록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수사를 진행하던 김진욱 검사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막강한 여론의 지지와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의 칼날은 이제 유진그룹을 넘어 사회의 가장 깊숙한 암덩어리를 향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를 보며 넋을 잃었다. 그가 던진 마지막 회심의 카드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다. 그는 서유화의 평판에 흠집을 내려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녀에게 진실을 폭로할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 되었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그가 폭로한 명단에 포함된 권력자들의 분노에 찬 전화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모두의 적이 되었다.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부패의 카르텔은 이제 그를 제거하지 못해 안달이 난 괴물 집단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모든 퇴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그의 비열한 계략은 결국 그의 완전한 파멸을 재촉하는 자살골이 되고 말았다. 같은 시각 서유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뉴스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폭풍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오랫동안 계획했던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업을 마침내 끝마쳤다는 고요한 집중력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정의 구현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부패한 세상을 덮치고 있었다. 서유아가 터뜨린 폭탄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유진 게이트로 명명된 이 사건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연루된 고위 인사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아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치밀한 계획 아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유진그룹 본사 대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통했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채권단 회의가 소집된 날이었다. 강태준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이제 회사의 경영에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제국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일 뿐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유아가 들어섰다. 이전의 컨설턴트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채권단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의장이자 유진그룹의 생사여탈권을 쥔 최고 결정권자였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민준서와 오라클 컨설팅 팀의 위세는 당당했고 그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유아는 회의 테이블 상석 바로 어제까지 강태준의 자리였던 곳에 앉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냉정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유진그룹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단 관리에 전면적인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부실 계열사는 즉각 청산하고 핵심 사업부를 중심으로 그녀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구조조정안을 막힘없이 발표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일단의 무리가 들이닥쳤다. 김진욱 검사와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사관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회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사람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강태준이었다. 김진욱 검사가 강태준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검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강태준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귀에 들리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그가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지만 수사관 2명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모든 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손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다. 철컹 하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유진그룹의 황태자가 자신의 왕국 중심에서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체포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충격에 말을 잃었고 장인인 오 회장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오직 서유아만이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똑바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유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처절한 패배와 이해할 수 없다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렇게 모두의 앞에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강태준의 체포는 유진 제국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유아는 잠시 중단되었던 회의를 재개했다. 그룹 오너의 사법 처리 문제는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즉 회사를 살리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고 그 모습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유진그룹의 새로운 지배자였다. 며칠 뒤 서울구치소의 접견실. 수인복을 입은 강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유아에게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유아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강태준은 수화기를 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다. 유아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당신이라면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잖아. 내가 평생 당신에게 속죄하며 살게. 제발. 그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매달리며 처절하게 애원했다. 유아는 그의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심지어 증오심마저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벽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당신의 눈물이 아닙니다, 강태준 씨. 그녀의 말에 태준의 울음이 멎었다. 유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대가, 그리고 법을 어기고 세상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속죄해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이겠죠.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당신의 죄값을 잘 치르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 유하야, 서유하, 강태준이 유리벽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접견실을 빠져나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것이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는 이제 끊어졌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심판은 끝났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진 게이트는 마침내 기나긴 재판의 끝을 맺었다. 주범인 강태준은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부패의 사슬에 엮여 있던 정재계 유력 인사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했다.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완전히 사라졌다. 강태준은 항소를 포기했다. 그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과거를 곱씹으며 뼈저린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가졌던 돈과 권력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기나긴 속죄의 시간뿐이었다. 한편 몰락한 유진그룹의 폐허 위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채권단 의장이자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된 서유아는 비상한 수완을 발휘하여 그룹을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썩은 가지들을 모두 쳐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유진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가장 신뢰받는 기업 중 하나로 거듭나고 있었다. 서유아는 이제 더 이상 베일 뒤에 헬레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본명 서유아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섰다.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그녀는 많은 이들의 존경과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그녀는 여러 대학과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영 철학에 대해 강연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민준서와 고은별이 있었다. 오라클 컨설팅은 이제 업계 최고의 회사로 성장했고, 세 사람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가끔씩 모여 와인을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정말 영화 같은 시간이었어요.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민준서의 말에 유아는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어느 맑은 오후 유아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곳은 과거 강태준이 앉아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권위적이고 어두웠던 인테리어는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책상 위에는 화려한 명패 대신 작은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곳을 파괴의 공간이 아닌 창조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고통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과거 복수를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던 그를 멈춰 세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도 완전히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승리자의 희열에 취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고유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짓밟혔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고, 이 사회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무엇보다 서유아라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찾아냈다. 그것이야말로 이 길고 힘든 싸움의 가장 큰 전리품이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다른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서가 아니었다.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심판자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로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를 바로잡는 일을 끝냈고 이제 미래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유아는 창가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눈부신 햇살 아래 서울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혼하던 그날 밤 택시 안에서 절망적으로 바라보던 그 도시가 아니었다. 이제 도시는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무대처럼 보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상쾌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이혼 후 완전히 달라진 그녀.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타고 서유아의 발끝으로 스며들었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졌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집안의 냉기를 덜어내지는 못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펜트하우스의 침묵은 무덤 속의 그것과도 같았다. 유진그룹의 상무이사이자 그녀의 남편인 강태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마치 왕좌에 앉은 군주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변호사가 내민 이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서류 위에 검은 글자들이 유아의 10년 결혼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텅 빈 무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강태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눈물과 애원, 혹은 격렬한 분노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